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시장은 옵션 만기 날이었었는데요. 당초 조금 변동성 자체는 장중에는 조금 좀 아래쪽으로 좀 아침에 좀 갭으로 너무 좀 떠서 시작했죠. 그래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장중에는 좀 밀렸다가 회복은 못하고 계속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모습이 진행된 하루였었고요. 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수익률 이런 부분들도 좋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하루하루 수익률 이런 것만 쳐다보다 보게 되면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거기서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코로나 이후의 증시라는 그런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드린 거 있죠. 거기서 아마 그런 얘기를 조금 했을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보시라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질병이잖아요. 다만 언제 없어질지, 그게 한 달을 더 갈지 두 달을 더 갈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나오겠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시장에 남아있는 거는 이 엄청나게 뿌려놓은 유동성. 자,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 연준에서 이 뿌려놓은 돈, 각국 정부에서 뿌려놓은 돈,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회수를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들은 상당 기간 시장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또 그러면 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또 그 영상 1시간짜리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거요. 그 1시간 동안 떠들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휴일 요 기간 동안 그런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 해외 증시 쪽 간략하게, 해외 증시 쪽 뉴스 나온 것들, 요런 부분들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 이유가 뭐냐? 연준에서 또 2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0억 정도 되겠네요. 2,800조 정도 되겠네요. 자, 2,800조 정도의 파격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급한다라면 국채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죠. 근데 시장이 바래왔던 것들이 회사채에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라니까 이 연준은 CP 매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CP는 기업어음을 갖고 C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시장이 또 더 원하는 게, 위험한 회사들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연준이 정크 수준에 있는 그런 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한마디 했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강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의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뭐냐? 자,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으면 연준이 또 뭘 하겠네? 이런 것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연준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영상을 조금 만들어 올려 드릴 텐데, 그 지난 월요일 날 1시간짜리 올려드렸던 영상,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각각의 위기들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살펴왔죠.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처음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된 게,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달러 갖고 사기를 친 거죠. 그때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될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또 파고 들어가면 중동 얘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연준이 그 시장을 견인할
그런 충분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카드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장 되게 안 좋으면 연준 주식도 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연준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연준에서 미국 주식을 산다라면 그 장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큰 뉴스들이에요. 큰 틀에서 시장을 읽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요. 그 상승 탄력 자체를 둔화시켰어요. 자, 그 이유는 오늘 저녁이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자, 그래서 성금요일이죠. 오늘 저녁이 미국장이 휴장이다라는 거. 휴장, 아무래도 휴장이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금토일 3일 동안 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 주가도 좀 올랐겠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좀 끌어내렸고, 요게 한 가지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이 오펙에서 미국장 끝날 때까지 합의를 못 했었습니다. 자, 얼마를 감산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 했었는데,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합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 거죠. 5월 달부터 하루에 1000만 배럴 2달간, 5월 달부터 2달간, 그러니까 5월, 6월이 되겠죠. 2달간 1000만 배럴을 감산하고 그 이후 6개월간에는 그 600억 배럴을 감산하기로 일단 뭐 요 정도까지 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로이터 쪽에서 나온 뉴스예요. 속보로 어떤 뉴스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니까 저 미국 시장 쪽에는 반영되지 않은 뉴스다. 뭐 긍정적인 그런 뉴스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유가 통제를 위해서 관세를 고려 중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합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거의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거의 뭐 또라이 수준이다 보니까 자, 뭐 진짜로 확 물려버리면 골치 아파지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요런 것들이 그 뉴스에 좀 감산 합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티븐 무누시는 5월 말 정도에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미리 예견했다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자,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0개는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약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조금 이 바이러스 극복, 자, 이런 쪽에 조금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일단 좀 해외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자,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좀 올랐죠. 뭐 중국이 0.37% 정도, 홍콩이 1.38% 정도, 대만은 조금 빠졌어요. 대만은 0.18%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듯이 코스피가 뭐 1.6%, 코스닥이 1.4%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3대 지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우가 한 1.22%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1.45% 상승 마감, 나스닥이 0.7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는 조금 좀 부담 요인, 뭐 대형주들 뭐 그런 것들에는 조금 부담 요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좀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어요.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그러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밀렸죠. 오펙도 뭐 아직 합의를 못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자, 그러면서 매매 공방이 좀 있다가 장 마지막 장 후반 들어서 좀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는
낙폭이 아니라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오펙에서 감산하는 것들, 뭐 요런 것들이 좀 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런 소식들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금 22평선 자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면, 자, 22평선 자체는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이 이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의 경우에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평선, 뭐 이쪽에서 지지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에처럼 정말 무서운, 예, 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조정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요런 것들은 그 전에 움직였던 주가 움직임들, 요런 것 때문에 좀 요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시황 방송을 하면서 조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상황, 며칠째 외국인들 매도는 많이 줄었어요. 자, 지금 뭐 전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5천억, 6천억, 심지어는 뭐 1조 하루에 이렇게 팔던 날도 있었는데, 저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뭐 1천억대, 2천억 안쪽으로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죠. 자, 오늘도 상당히 수급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엄청나게 많이 팔다가 또 이 좀 매도 이 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순매수로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예,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오늘 마침 저기 감사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조금 이들이 순매수로 돌아서 준다라면, 예, 굉장히 또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장중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잘 챙겨 보시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별 특별한 수급 없습니다. 그냥 기관 외국인들 700억대 정도 매도했고, 자, 코스피 시장에 연동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도 외국인들 어제 옵션 만기였었는데 1,500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하면서 이틀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옵션 시장 일단 뭐 만기가 어제 끝났죠. 예, 어제 4월물 옵션에 대한 만기는 어제 끝났고요. 자, 이제는 오늘부터는 5월물이 주로 거래가 될 겁니다. 물론 뭐 6월물, 7월물도 상장이 돼 있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로 거래되는 게 차월물이니까, 차월물이라는 건 지금 4월달이니까 5월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월물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3월 20일 날 정말 어두울 때, 깝깝할 때, 그때 당시는 지금 뭐 낙관론 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들 항복했던 상태예요. 바닥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찍겠죠. 이런 식으로. TV에서도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던 때인데, 그때 제가 이 풋옵션 쪽 수급을 보고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주식 사고 있습니다. 주식 사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좀 뭐 이격도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 지표들도 좀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외국인의 풋옵션 수급들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당월물 지금 뭐 오늘 시작이니까 옵션 시장의 수급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뭐 살펴볼 부분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계속 좀 해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좀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봉 일단 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뭐 두 시장이 있는데 분차트는 10분봉은 코스피로 보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드릴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 이 코스피 시장은 10분봉으로 보고 코스닥 시장은 1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온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뭐 갭으로 떠서 시작했다가 뭐 해외 쪽,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자, 아침에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떠서 시작했다가 그냥 옆으로 행보했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 가치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제는 만기 날이기 때문에 그 양매도 천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장중의 움직임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일봉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한 400포인트 근처 이쪽에서 쉴 새 없이 엄청나게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자, 근데 제가 일목균형표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중에 일목균형표를 그렇게 쓰진 않는데 예전에 일목균형표에 정말 심취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있는 얘기가 그냥 캔들이나 거래량이나 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하면 전부 다 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일목균형표를 보진 않는데요. 그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순동 7음년, 순동 7양년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불순동 13음년, 불순동 13양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즉 양선이 7개 정도 그냥 연속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 또는 음선이 7개 정도 계속 연속으로 발생이 되면 요게 순동 7음년, 순동 7양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선이 중간중간에 한 개씩 이렇게 양선이 나오는 도중에 음선이 중간중간에 한 개씩 이렇게 끼는 모습들, 자, 그런 것들이 불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순동 13양년, 불순동 13음년, 자, 요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 기운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아마 일목산인이라는 사람,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윤회에 대한 그런 사상이 일목균형표에는 좀 녹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 일목균형표 얘기 또 하다 보면 시간 나가니까 안 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순동 13양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순동 뭐 17양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불순동 13양년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어제까지 13개로 양선이 11개고 음선이 중간에 2개가 껴있죠. 그래서 요거는 불순동 13양년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기운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코스닥 시장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15양년, 17양년 뭐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으니까 너무 좀 심각하게 그렇게 뭐 있는 거 다 팔아 뭐 이런 쪽이 아니라요. 자, 종목별로 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순차적으로 많이 수익 난 종목군들,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일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를 좀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제가 뭐 이번 주 초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다음 주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다음 주 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리기는 이번 주 말 정도면 22평선이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역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전에처럼 무섭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외국인들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뭐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해외여행에서는 뭐 비교적 조금 오늘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자유로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해외 쪽에서 영향이 없을 때, 이럴 때가 우리나라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